1인 2인 가구 중에 식기세척기를 살지 고민이시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설거지는 꽤 큰 압박입니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손으로 하고 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침 출근 시간처럼 바쁠 때에는 1분 1초가 아쉽기도 하고 이런 가사 노동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면 무시 못할 수준으로 길더라고요. 그래서 2인 가구인 저희 집에서도 쓸만한 작은 식기세척기를 검색해 봤는데요. 3인용 무설치의 대표적인 기기로는 쿠쿠의 마시멜로 모델이 있고 OEM 생산을 많이 하는 중국 회사인 미디어의 제품도 있으며 그리고 제가 구매한 SK 매직의 DWA 2800P 제품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SK 매직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바로 자동 문열림과 열풍 건조 기능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자동 문열림은 식기세척을 끝마치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안에 남아있는 물기가 자연스럽게 건조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종료 이후에도 식세기 안이 축축한 채로 남아있게 되어서 위생상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열풍 건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식기를 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 문열림이나 열풍 건조 같은 기능들은 보통 대형 식세기에는 들어있지만은 이런 3인용 소형 식기세척기에는 잘 안 들어있는 고급 기능입니다. 참고로 SK매직에는 모델 코드가 비슷한 DWA 2810과 2820도 있는데 셋 다 자동 문열림 기능은 있지만 열풍 건조 기능은 2800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DWA 2800 제품이 3인용 무설치 식기세척기에서는 가장 비싸지만 최신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작은 거 쓸 것이면은 제일 좋은 것으로 쓰자는 마음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설치형 식기세척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택배로 그냥 옵니다. 설치 기사님 없이 셀프로 설치를 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설치를 위해서 박스에서 꺼냈습니다. 17kg이라서 꽤 무겁습니다. 뒤쪽을 보면은 배수호수와 급수호수 그리고 전원 코드가 있습니다. 배수호수는 물이 빠지도록 당연히 연결해야겠지만 급수호수는 설치하지 않고 물탱크에 물을 넣어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물탱크에 물을 넣어서 쓰는 방식을 무설치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자동급수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 출장기사가 방문해야 돼서 비용이 더 듭니다. 호수와 물바지 같은 구성품은 식기세척기를 열면 안에 들어있는데요. 배수호수에 붙어있던 마개를 열어준 다음에 안에 살짝 고여있던 물을 빼주었습니다. 처음 산 기기에 물이 들어있어서 좀 찝찝하기는 한데 출고 전에 검수를 할 때 들어가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식세기에 들어있던 배수호수를 끼워주면 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십자 드라이버로 클램프를 잘 잠궈주면 완료입니다. 그럼 일단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스티커를 떼주면 이렇게 물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봉되어 있던 깔때기랑 물통을 사용해서 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귀찮았어요. 사기 전에는 물탱크를 꽉 채워두면 몇 번은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강력 세척을 사용하면 한 번 할 때마다 6리터짜리 물탱크를 거의 다 써버려서 이 1.8리터 물통을 꽉 채워서 옮겨 담는 거를 4번이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동 급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탁기용 수도꼭지가 바로 다용도실에 있어서 굳이 유료 설치 서비스를 요청할 거 없이 셀프로 부품을 사다가 설치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식세기에 직결하는 어댑터는 4분의 3인치 사이즈고 여기서 일반적인 정수기 호스 사이즈인 4분의 1인치 호스와 연결한 다음에 이 호스를 다시 수도꼭지 어댑터 구역인 2분의 1과 맞도록 어댑터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결국 필요한 물건은 총 4가지였고 금액은 2만원 미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기 호스를 통해서 수도꼭지에 연결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랫동안 안 쓰던 수도꼭지라서 위생 문제가 걱정되어서 이런 직수 정수기를 필터만 사서 호스 라인 중간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정수기를 거쳐 식세기로 들어가는 직수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셀프 설치는 다 끝났고 성능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그릇을 식세기에 넣기 전에도 애벌 세척은 필요합니다. 그냥 오염된 상태로 넣어도 세척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식세기 안쪽이 엄청나게 찌꺼기가 많이 남기 때문에 식세기를 별도로 세척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다시 생겨요. 애벌 세척을 안 하고 돌리면은 이 필터에 온갖 찌꺼기들이 남기 때문에 매번 청소할 게 아니라면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 주걱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찌꺼기들만 제거해 줍니다. 보통 제가 한 번에 넣는 양은 딱 2명이 식사한 그릇, 접시, 컵 정도입니다. 하단 바구니에 이런 느낌으로 수납이 됩니다. 제조사 소개 자료에서는 이만큼이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이 정도로 쌓기는 좀 어렵고요. 이건 아마도 얇은 접시들과 낮은 그릇들을 썼을 때나 가능한 이상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접시와 그릇의 높낮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들어갑니다. 1인용 냄비 정도는 들어가지만은 프라이팬은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초류는 위쪽 서랍에 넣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체형 식기세척기 세제를 넣는데
이건 용량이 작으므로 4분의 1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미리 다 4분의 1로 잘라서 용기에 넣어 두었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라고 강력으로 하고 열풍 건조를 추가해 줍니다. 그럼 1시간 42분, 총 102분이 걸리게 되는데요. 시간이 꽤 길긴 하지만은 딱히 기다리지는 않고 그냥 두고 까먹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게 유리로 보여서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UV 소독 중일 때는 이렇게 파란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종료가 임박하면 이렇게 문이 톡 열립니다. 종료 2분을 남겨두고 자동으로 문이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안을 살짝 살펴보면은 안에 물방울이 여전히 많이 맺혀 있지만은 그릇에는 물기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내부에는 아직 뜨거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식기세척이 완료된 결과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위쪽으로 물이 고여있는 부분 외에는 안쪽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찌꺼기 없이 깔끔하게 잘 닦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유리 그릇은 정말 투명하게 잘 닦입니다. 손으로 닦고 헹구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닦여요. 그릇은 웬만하면 다 말라있지만 이렇게 그릇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어쩔 수 없이 물이 위에 살짝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안쪽은 완벽하게 건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테트리스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일단 제가 한 달을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면 정말 없을 때는 어떻을까 싶을 정도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대에 식사를 챙겨 먹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졌고 쌓이는 설거지거리를 가지고 눈치 볼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그릇을 마음껏 꺼내서 쓸 수 있게 되었고 우유나 음료수도 여유있게 머그잔에 따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큰 후라이팬이나 냄비가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딱 2-3인 가족에 한 끼 식기까지가 한계더라고요. 대신에 부담없이 자주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끼만 먹어도 식기세척기를 시원하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려주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여기까지 SK매직 3인용 식기세척기 설치기와 사용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살지 말지 진짜 고민을 한 달 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 간편하게 사용하려면 물탱크 사용보다는 급수 호스를 필수로 설치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운행 소음도 꽤 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모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